병원 할아버지 정신 중환자실. 차리세요. 인공호흡기 할아버지 제발 소리만 일어나세요. 기계적으로 울립니다. 침대에 누운 80대 노인 박철수. 눈을 감고 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하지만 철수는 눈을 뜨지 않습니다. 아니, 뜨지 못합니다. 복도. 50대 남자가 핸드폰으로 통화 중입니다. 장남 박민수. 변호사님, 유언장 확인됐어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네, 전 재산 장남에게. 완벽합니다. 민수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중환자실 안. 철수의 눈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모든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의 목소리도, 변호사의 목소리도.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놈들이. 일주일 전 회상. 철수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겠다고요? 네. 전 재산을 장남 민수에게. 변호사가 서류를 펼칩니다. 철수가 서명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같은 날 저녁. 철수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민수가 어떻게 나올까? 테이블 위에 또 다른 봉투가 있습니다. 봉인된 봉투. 진짜 유언장은 이거지. 3일 후. 철수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집니다. 으악. 쿵. 머리를 강하게 부딪힙니다. 피가 흐릅니다. 민수가 2층에서 내려다봅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현재 중환자실. 의사가 민수에게 말합니다. 뇌출혈입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얼마나요? 5% 미만입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슬픈 척합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습니다. 침대 위 철수. 눈은 감겨 있지만 모든 것을 듣고 있습니다. 계단에서 밀었구나. 내 아들이 나를.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중환자실 3일째.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숨을 대신 쉬어줍니다. 쉬익 쉬익. 규칙적인 기계음. 눈은 감겨 있고 몸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깨어 있습니다. 모든 소리가 들립니다. 간호사들의 대화도, 복도의 발소리도, 문이 열리는 소리도. 갇혔다. 내 몸에 갇혔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눈꺼풀조차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철수는 깨어 있습니다. 완전히 명료하게. 이것이 바로 감금 증후 굴라크트 마이너스인 신드롬입니다. 의식은 또렷한데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살아있는 관 속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민수, 내가 날 밀었지. 계단 위에서 뒤에서 밀린 느낌. 순간적인 충격. 떨어지는 감각. 머리가 계단에 부딪히는 순간. 그 모든 게 생생합니다. 민수의 손이 등을 밀던 그 감촉까지. 같은 시각, 복도. 민수가 동생 박민지와 통화합니다. 언니, 아버지 상태 어때? 의사가 그래. 의식 못 찾으실 거래. 민수의 목소리가 낮습니다. 그럼 유언장대로? 당연하지.
변호사가 확인했어. 전 재산 내 거야. 오빠, 나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 아버지가 남자 선호 사상 있으셨잖아. 그래도 난 딸인데. 유언장에 내 이름 없어. 포기해. 민수가 전화를 끊습니다. 차갑게 중환자실 안에서 철수가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민지까지, 저런 생각을,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습니다. 눈물샘조차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저녁 7시 간호사가 철수를 닦아줍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간호사 이름은 김소연, 28살. 가족분들 자주 안 오시네요. 소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아들분은 하루에 5분만 오시고, 딸분은 아예 안 오시고, 소연이 철수의 손을 잡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혼자 계시면 철수가 대답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소연이 라디오를 켭니다. 음악 들으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잔잔한 클래식이 흐릅니다. 쇼팽의 녹턴, 철수가 좋아하던 곡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소연이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힘내세요, 할아버지. 문이 닫힙니다. 철수 혼자 남습니다. 음악과 함께, 인공호흡기 소리와 함께, 외로움과 함께, 밤 11시, 민수가 다시 찾아옵니다. 혼자입니다. 중환자실 문을 닫습니다. 철수 곁에 섭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시죠? 민수가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평생 저만 혼내셨잖아요. 동생은 예뻐하시면서, 민지는 딸이라고 봐주시면서, 저는 장남이라고 맨날 혼나기만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분노가 묻어 있습니다. 회사 물려받으라고 강요하시고, 제 꿈은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전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장남은 회사를 이어야 한다고. 철수가 듣고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그래서 결심했어요. 민수가 일어섭니다. 철수를 내려다봅니다.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제 인생 살겠어요. 회사는 팔아버릴 거예요.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민수가 문을 향해 걷습니다. 멈춥니다. 뒤돌아봅니다. 아, 그리고 계단에서 미는 거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CCTV도 없었고 완전 범죄죠. 민수가 웃습니다. 차갑게 문이 닫힙니다. 철수 혼자 남습니다. 분노와 함께, 후회와 함께, 내가 잘못했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5일째 아침, 새로운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중환자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20대 초반 여자, 박수진, 민지의 딸입니다. 철수의 손녀, 할아버지, 수진이 침대 곁에 섭니다. 얼굴이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엄마가 못 오게 했어요. 큰아버지도 저 오는 거 모르세요. 수진이 철수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수진이 왔어요. 철수의 가슴이 뜁니다. 수진이,
우리 손녀. 어릴 때부터 예뻐했던 손녀입니다. 장난감도 사주고, 용돈도 몰래 주고, 대학 등록금도 대준 손녀. 할아버지, 깨어나세요. 수진이 울먹입니다. 저 할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엄마 아빠 이혼하고 힘들 때 할아버지가 계셨잖아요. 철수가 대답하고 싶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 할아버지 여기 있어.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작은 음악 플레이어입니다. 할아버지, 이거 기억하세요?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섬집 아기. 철수가 수진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입니다. 수진이 어릴 때 잠들기 전 항상 불러줬습니다. 음악이 흐릅니다. 철수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 손녀, 기억하고 있구나. 수진이 매일 찾아옵니다. 아침 7시, 학교 가기 전에, 할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책을 읽어줍니다. 신문도 읽어줍니다. 오늘 날씨 좋대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대요. 할아버지, 깨어나면 같이 보러 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철수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유일한 위로입니다. 어느 날 수진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들리세요? 들리시면 손가락 움직여주세요. 철수가 온 힘을 다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움직여라. 제발. 하지만 손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안 돼. 왜 안 움직여? 수진이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언젠가 깨어나실 거예요. 저 믿어요. 수진이 철수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따뜻한 입술.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흐르지 않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2주째 간호사 소연이 수진과 마주칩니다. 어머, 손녀분이세요? 네, 수진이에요. 매일 오시는구나. 효녀시네요. 소연이 미소 짓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요? 수진의 눈이 반짝입니다. 네. 가족 사랑이 회복에 도움돼요. 할아버지 깨어나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 간절하게 묻습니다. 소연이 잠시 망설입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의학적으로는 희박하지만 사랑의 힘은 과학을 넘어서기도 하니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 포기 안 할 거예요. 매일 올 거예요. 할아버지 깨어날 때까지. 소연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힘내요. 두 사람이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철수를 마주합니다. 수진이 손을 잡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소연이 차트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어제보다 혈압이 안정됐어요. 수진 씨가 오니까 좋아지시나 봐요. 철수가 듣고 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할아버지가 꼭 깨어날게. 기다려. 그날 밤, 민수가 병원에 옵니다. 복도에서 수진과 마주칩니다. 수진아, 큰아버지, 여기 왜 온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할아버지 뵈러 왔어요. 매일 와? 네. 민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만 와. 왜요? 할아버지는 이제 안 깨어나셔. 의사도 그랬어. 그래도 저는 그만 오라고. 민수가 소리칩니다. 수진이 움찔합니다.
할아버지한테 쓸데없는 기대 주지 마. 차라리 편히 가시게 해드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큰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말을. 난 현실적인 거야. 넌 어려서 몰라. 민수가 돌아섭니다. 다음에 또 오는 거 보면 출입 금지시킬 거야. 보호자 권한으로. 민수가 사라집니다. 수진이 그 자리에 서서 웁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철수가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민수, 이놈이 수진이까지 못 오게 하다니. 분노가 치밉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살아있는 관 속에 3주째 수진이 몰래 찾아옵니다. 민수 몰래. 새벽 6시. 민수가 오기 전 시간입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수진이 속삭입니다. 큰아버지 몰래 왔어요. 못 오게 해도 저 올 거예요. 할아버지 혼자 두고 못 가요. 수진이 철수의 손을 잡습니다. 할아버지, 꼭 깨어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철수가 온 힘을 다합니다. 수진아, 할아버지 여기 있어. 손가락에 힘을 줍니다.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움직여. 제발, 움직여. 그때였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작게. 수진이 깜짝 놀랍니다. 할아버지, 손을 내려다봅니다. 지금 움직이신 거예요? 철수가 다시 힘을 줍니다. 손가락이 또 떨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할아버지, 할아버지. 수진이 외칩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소연이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 손가락 움직이셨어요. 정말요? 소연이 철수의 손을 확인합니다. 할아버지, 들리시면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철수가 집중합니다. 온 힘을 다합니다.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확실하게. 어머. 소연의 눈이 커집니다. 의사 선생님 부르세요. 수진이 뛰어나갑니다. 의사가 옵니다. 검사를 시작합니다. 손가락 움직이시면 1번, 안 움직이시면 2번. 들리십니까? 철수가 손가락을 1번 움직입니다. 들리시는군요. 의사가 놀랍니다. 이름이 박철수 맞으십니까? 1번. 딸이 박민지 맞습니까? 1번. 아들이 박민수 맞습니까? 철수가 멈칫합니다. 그리고 2번 움직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갸웃합니다. 아들 이름이 박민수 아닌가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합니다. 맞는데요. 박민수. 철수가 다시 2번 움직입니다. 강하게. 왜 아니라고 하시지? 의사가 의아해합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일까요? 소연이 생각합니다. 혹시 아들을 인정 안 하신다는 뜻? 철수가 손가락을 1번 움직입니다. 크게, 확실하게. 모두가 놀랍니다. 의사가 나갑니다. 수진과 소연만 남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이 속삭입니다. 큰아버지가 뭘 한 거예요? 철수가 손가락을 1번 움직입니다. 나쁜 짓이요? 1번. 할아버지한테요? 1번.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계단에서. 큰아버지가. 철수가 손가락을 크게 움직입니다. 1번. 확실하게.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어머. 소연이 다가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소연을 봅니다.
간호사님, 제 생각엔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사고로 떨어지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밀었을 수도 있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럼 누가? 수진이 입술을 깨뭅니다. 큰아버지. 철수가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한 번, 세상에. 소연이 떨립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젓습니다. CCTV도 없고 할아버지도 말씀 못 하시고 손가락만으로는 세 사람이 침묵합니다. 철수가 답답합니다.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그때 소연이 말합니다. 글자판 만들어 드릴까요? 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음과 모음판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면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수진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소연이 종이를 꺼냅니다. 글자를 적기 시작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아야 어여우요. 할아버지, 이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수진이 글자판을 철수 앞에 놓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세요. 철수가 집중합니다. 온 힘을 다해 검지를 움직입니다. 미음을 가리킵니다. 미음? 이를 가리킵니다. 미음이, 미, 니은을 가리킵니다. 민, 시옷을 가리킵니다. 민수, 철수가 멈춥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기억, 아, 수진이 받아 적습니다. 민수가, 철수가 계속합니다. 천천히 힘들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10분 후, 완성된 문장. 민수가 나를 밀었다. 수진과 소연이 서로를 봅니다. 이제 어떡하죠? 다음 날, 수진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할아버지 유언장 관련해서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박철수 회장님. 네.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네. 변호사가 놀랍니다. 의식을 회복하셨다고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손가락으로 의사소통 가능하세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영상을 보여줍니다. 철수가 글자판을 가리키는 영상입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손가락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못 쓰시는데요. 그럼 공증인 앞에서 최소 2명의 증인과 함께 의사의 의식 확인서도 필요하고요.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까다롭네요. 유언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요. 신중해야 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볼게요. 수진이 일어섭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부릅니다. 현재 유언장은 장남에게 전부인데 바꾸시려는 이유가? 수진이 잠시 망설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배신당하셨어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곧 다 밝혀질 거예요. 수진이 사무실을 나갑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병원. 민수가 찾아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간호사실에서 소연과 마주칩니다. 아버지 상태 어때요? 좋아지고 계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좋아진다고요? 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의식이 돌아오신 건가요? 아직은 아니지만 손가락을 움직이세요. 민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손가락을? 네. 의사소통도 가능하세요. 글자판으로. 민수가 중환자실로 향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문을 벌컥 엽니다. 침대 위에 철수가 누워 있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민수가 다가갑니다. 철수를 내려다봅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깨어나셨다면서요? 철수가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한번, 그래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민수가 속삭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손가락만으로는 유언장도 이미 작성됐고 변호사도 확인했어요. 전 재산 제 거예요. 철수가 손가락을 격렬하게 움직입니다. 2번, 3번, 분노를 표현합니다. 민수가 비웃습니다. 화내시는 거예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아버지는 평생 저한테만 엄격하셨어요.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민수가 문을 향해 걷습니다. 멈춥니다. 아, 그리고 수진이가 자꾸 오면 출입 금지시킬 거예요. 보호자는 저니까요. 문이 닫힙니다. 철수 혼자 남습니다. 분노와 함께, 무력감과 함께, 민수,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주먹을 쥐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만 미세하게 떨릴 뿐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릅니다. 마치 눈물처럼. 일주일 후 수진이 집을 뒤집니다. 할아버지 집, 서재, 침실, 거실, 구석구석 찾습니다. 분명 있을 거야. 수진이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가 진짜 유언장을 숨겨뒀을 거야. 서랍을 열어봅니다. 서류들이 가득합니다.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회사 서류, 부동산 서류, 통장. 하지만 유언장은 없습니다. 책장을 뒤집니다. 책들 사이사이를 확인합니다. 역시 없습니다. 어디에 숨겨뒀을까? 수진이 주저앉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진,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수진이 액자를 내립니다. 뒷면을 확인합니다. 이게 뭐지? 뒷면에 뭔가 붙어 있습니다. 봉투, 작은 봉투 하나. 수진이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봉투를 엽니다. 안에 편지 한 장. 수진에게 할아버지 필체입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칩니다. 우리 손녀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구나. 할아버지는 알고 있단다. 민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회사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그래서 준비했어. 진짜 유언장은 따로 있단다.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김철호 변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2002년 3월 15일. 진짜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전 재산을 수진에게, 회사도 부동산도 모든 것을, 내가 할아버지가 평생 이룬 것을 지켜주렴. 민수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기억해라. 할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할아버지,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수진이 김철호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고급 법무법인입니다. 30층 빌딩. 김철호 변호사님 찾아왔습니다. 성함이 박수진입니다. 접수대 직원이 전화합니다. 박수진 씨 오셨다는데요. 잠시 후 안으로 들어오래요. 변호사실 60대 중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수진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요? 네. 박철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젠가 손녀가 찾아올 거라고. 김철호가 미소 짓습니다. 할아버지가? 네. 2년 전에 오셔서 비밀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김철호가 금고를 엽니다.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0315. 금고가 열립니다. 안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입니다. 수진이 봉투를 받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엽니다. 유언장을 펼칩니다. 읽어 내려갑니다. 박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전 재산을 손녀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한성건설 지분 100%를 박수진에게 양도한다. 부동산 일체를 박수진에게 양도한다. 아들 박민수에게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는다. 이유 불효 및 폐륜 행위. 수진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네, 회장님의 진짜 뜻입니다. 김철호가 말합니다. 장남분이 작성한 유언장은 가짜예요. 회장님을 협박해서 만든 거죠.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진짜 유언장을 따로 만들어 두셨죠. 김철호가 서류를 더 꺼냅니다. 이건 회장님이 남기신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 네. 유언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목소리로 남기셨어요. 김철호가 녹음기를 켭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나 박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내 전 재산은 손녀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아들 박민수는 나를 배신했다. 돈만 노리고 있다. 아버지로서 실망스럽다. 하지만 수진이는 다르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줬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줬다. 그 아이가 내 뜻을 이어주길 바란다. 녹음이 끝납니다. 수진이 울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수진 씨, 김철호가 다가옵니다. 회장님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네, 지금 회장님 상태가 의식은 돌아오셨어요. 손가락으로 의사소통 가능하세요. 그럼 됩니다. 김철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증 절차를 밟겠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직접 확인받으면 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을 위해서라면요. 김철호가 미소 짓습니다. 병원. 수진이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글자판을 가져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김철호 변호사님 찾아왔어요. 철수가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한 번, 진짜 유언장 찾았어요. 한 번, 할아버지 저한테 모든 걸 주시려고. 철수가 글자판을 가리킵니다. 니은 어니은, 넌, 니은 네, 시옷 오니은 니은여, 손녀, 이응 유이응 이리을 히읗 아니은, 유일한,
기억 아지읒 오기억. 가족. 수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철수가 계속 가리킵니다. 미음 이니은 시오두. 민수, 기억아, 가, 니은 아리을, 날, 미음 이리을 어스 디그다, 밀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증거 찾을게요. 철수가 다시 가리킵니다. 지읒 오시옷 이 미음, 조심, 히읗에, 에, 이응위 히읗, 미음, 위험, 히읗에, 에. 수진이 할아버지 손을 꽉 잡습니다. 괜찮아요. 저 강해요. 할아버지가 키우셨잖아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흐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눈은 감겨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수진의 손을 감쌉니다. 미약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고맙다, 수진아. 할아버지가 너를 믿는다. 그날 밤, 민수가 또 찾아옵니다. 혼자, 늦은 시간입니다. 간호사들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닫습니다. 아버지, 침대 곁에 섭니다. 수진이가 자꾸 오더군요. 글자판이라는 것도 만들고, 민수가 글자판을 집어듭니다. 찢어버립니다. 소용없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손가락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민수가 의자에 앉습니다. 아버지 알아요? 제가 왜 이러는지 어릴 때 생각나요? 제가 그림을 좋아했잖아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죠?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장남은 회사를 이어야 한다. 그림 따위는 취미로나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꿈을 포기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회사 경영 공부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평생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어요. 민수가 일어섭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회사 팔아서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수가 돌아섭니다. 철수를 봅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하지만 이게 제 선택이에요. 민수가 문을 향해 걷습니다. 그때 철수의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격렬하게 침대 난간을 두드립니다. 톡, 톡, 톡. 민수가 돌아봅니다. 화나세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민수가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철수 혼자 남습니다. 분노와 함께, 슬픔과 함께,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너의 꿈을 짓밟았구나. 후회가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인은 안 돼. 아버지를 죽이려 하다니. 손가락이 떨립니다. 주먹을 쥐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가락만 미세하게 떨릴 뿐입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병실을 비춥니다.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2주 후 병원 회의실 공증인이 왔습니다. 김철호 변호사도 함께 의사 2명이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그리고 철수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눈은 감겨 있지만 손가락은 움직입니다. 박철수 회장님, 공증인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유언 공증을 진행하겠습니다. 들리시면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주세요. 철수가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한 번, 성함이 박철수 맞습니까? 한 번, 생년월일이 1944년 5월 3일 맞습니까? 한 번, 정신이 온전하십니까? 한 번, 강압이나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유언하십니까? 한 번, 확실하게 공증인이 서류를 펼칩니다. 유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전 재산을 손녀 박수진에게 상속한다. 맞습니까? 철수가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한 번, 크게 한성건설 지분 100%를 박수진에게 양도한다. 맞습니까? 한 번, 아들 박민수에게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철수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한 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유는 불효 및 폐륜 행위. 맞습니까? 한 번, 공증인이 서류에 도장을 찍습니다. 공증 완료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서명합니다. 김철호가 서명합니다. 수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 공증인이 일어섭니다. 이제 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전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수진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잡습니다. 할아버지, 해냈어요. 철수가 글자판을 가리킵니다. 새로 만든 글자판입니다. 기억 오미음 아이응. 고마. 이응오. 수진이 웃으며 웁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김철호가 다가옵니다. 수진 씨, 이제 민수 씨한테 통보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바뀌었다고. 그럼 큰아버지가 반발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를 지킬게요. 철수가 수진의 손을 꽉 쥡니다. 미약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잘했다, 수진아.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민수에게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유언장 변경 통지서. 민수가 봉투를 뜯습니다. 읽어 내려갑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립니다. 전 재산을 박수진에게? 이럴 수가. 민수가 전화를 겁니다. 변호사에게. 여보세요, 저 박민수인데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아버지 유언장이 바뀌었다는데요? 아, 네. 새로운 유언장이 공증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의식도 없으신데. 민수가 소리칩니다. 회장님 의식 돌아오셨습니다. 의사 확인서도 있고요. 공증인 앞에서 직접 확인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민수가 벽을 칩니다. 쾅! 이럴 수가. 혹시 이의 제기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민수가 주저앉습니다. 안 돼. 내 재산인데. 평생 준비한 건데.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내입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유언장이 바뀌었어. 뭐? 수진이한테 다 넘어갔어. 세상에. 아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떻게? 소송 걸어야지.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협박받았다고. 민수가 이를 악뭅니다. 수진이가 한 거야. 분명히. 민수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중환자실로 향합니다. 문을 벌컥 엽니다. 철수가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수진도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소리칩니다. 유언장을 바꾸셨다고요? 철수가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한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아들이에요. 장남이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생 회사 위에 일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어요. 꿈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빼앗아요? 철수가 글자판을 가리킵니다. 수진이 받아 적습니다. 니은 어니은, 넌, 니은 아리을, 날, 지읒 우기역 이응, 이리을 여기역, 죽이려, 히읗 네수 디그다, 했다. 민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큰아버지가 계단에서 밀었다고 하세요. 수진이 말합니다. 말도 안 돼. 증거 있어요? CCTV도 없었어요. 민수가 소리칩니다. 할아버지 증언이 있어요. 손가락으로 하신 증언. 공증인 앞에서 수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의사 확인서도 있고요. 할아버지 정신은 멀쩡하세요. 민수가 비틀거립니다. 이럴 수가. 제가 언제. 그때 문이 열립니다. 경찰 2명이 들어옵니다. 박민수 씨? 네. 네.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하시죠. 잠깐만요. 증거도 없는데. 민수가 뒤로 물러섭니다. 피해자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이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계단에서 미는 거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CCTV도 없었고 완전 범죄죠.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게 어떻게. 수진이 작은 녹음기를 꺼냅니다. 제가 녹음했어요. 할아버지 병실에 몰래 설치했죠. 큰아버지가 자백할 줄 알았거든요. 민수가 주저앉습니다. 안 돼. 수진아. 제발. 큰아버지. 수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할아버지를 죽이려 했잖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경찰이 민수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철커덕. 박민수 씨, 동행하시죠. 민수가 끌려나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문이 닫힙니다. 병실이 조용해집니다. 철수와 수진만 남습니다. 수진이 할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할아버지, 끝났어요. 철수가 글자판을 가리킵니다. 기억 오미음 아이응. 고마. 이응어. 시옷 우지읒 이니은. 수진. 시옷 아리을 아이응. 사랑. 히읗에. 에. 수진이 울먹입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봄 햇살입니다. 3개월 후,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존속살인 미수 혐의,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쾅! 망치가 내려칩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굽니다. 방청석에서 아내가 옵니다. 수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법정을 나섭니다. 복도에서 김철호 변호사가 기다립니다. 수진 씨,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회장님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으로 향합니다. 중환자실. 철수가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릅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팔을 움직여줍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손목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수진이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달려갑니다. 판결 났어요. 7년이래요. 철수가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글자판을 가리킵니다. 기억 은이을레 디귿도 그래도 니은네 네 이응 아 디귿 을이을 아들 수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 너그러우시네요. 철수가 계속 가리킵니다. 이응요 이응시오더 용서 히읗네 이응아 해야 히읗에 해 니은 아 디귿도 나도 지읒 아리을 미음 오시옷 잘못 히읗네 쓰이응어 했어. 수진이 할아버지를 안습니다. 할아버지는 잘못 없으세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철수가 수진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재활의 효과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 철수가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휠체어가 아닙니다. 스스로 앉아 있습니다. 눈도 떠 있습니다. 재활치료의 결과입니다. 할아버지, 수진이 뛰어옵니다. 오늘 회사 이사회 있어요. 같이 가셔야 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 목소리입니다. 작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입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철수가 미소 짓습니다. 우리, 수진, 네, 할아버지. 수진이 할아버지를 안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의사가 들어옵니다. 회장님, 대단하십니다. 6개월 만에 이 정도 회복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철수가 수진을 봅니다. 수진, 덕분.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강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철수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수진이 부축합니다. 조심하세요. 괜찮아. 한 발, 두 발, 걷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할아버지, 할 수 있어. 철수가 웃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감금 증후군. 의사들은 평생 누워 계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재활치료, 매일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한성건설 이사회, 임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문이 열립니다. 철수가 걸어 들어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임원들이 일어섭니다. 회장님 회복하셨군요.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철수가 상석에 앉습니다. 수진이 옆에 섭니다. 여러분, 철수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또렷합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적입니다.
임원들이 감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철수가 수진을 봅니다. 제 시대는 끝났습니다. 할아버지, 새로운 시대입니다. 철수가 서류를 꺼냅니다. 박수진을 새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립니다. 회장님, 하지만 아직 젊으신데요. 아닙니다. 철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젊은 피가 필요합니다. 수진이가 잘할 겁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할 수 있어. 철수가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어. 이사회가 투표합니다. 만장일치. 수진이 새 회장이 됩니다. 25세 역대 최연소 회장입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철수가 수진을 안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손녀. 1년 후 교도소 면회실. 민수가 앉아 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가 많이 새었습니다. 얼굴도 야위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철수가 들어옵니다. 지팡이 없이 스스로 걸어서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철수가 마주 앉습니다. 한참 서로를 바라봅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내가 걱정했어. 철수가 말합니다.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니 미쳤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입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철수가 민수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 내 꿈을 짓밟았어.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회사를 강요했지.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아버지, 이제 나와서 내 인생 살아. 그림 그려. 내가 하고 싶은 거. 민수가 울먹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한다. 아들아.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꽉 잡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서, 화해, 사랑. 늦었지만 이제라도. 현재 한성건설 옥상 정원. 수진이 서 있습니다. 회장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당당한 모습입니다. 철수가 다가옵니다.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팡이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수진아, 오늘 계약 성사됐어요. 100억짜리 프로젝트요. 잘했구나. 철수가 미소 짓습니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능력이야. 두 사람이 난간에 기댑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입니다. 할아버지, 응? 큰아버지 내년에 출소하시죠? 그래. 회사로 모실까요? 철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민수는 자기 길을 가게 해줘. 화가로. 그래도 괜찮아. 우리한텐 내가 있잖아. 철수가 수진의 어깨를 안습니다. 자랑스럽다. 할아버지도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은 내가 만든 거야. 매일 찾아와 주고 희망을 줬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꽃향기가 납니다.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아래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돌아갑니다. 새로운 시대, 수진의 시대. 하지만 철수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회사 곳곳에, 수진의 마음속에 영원히 2년 후 민수가 출소합니다. 교도소 정문, 철수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수가 나옵니다. 민간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민수야. 철수가 다가갑니다. 민수를 안습니다. 잘 견뎠구나. 아버지, 민수가 웁니다.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형, 수진도 다가옵니다. 수진아, 미안해. 많이 반성했어. 알아요. 이제 새 출발하세요. 수진이 봉투를 건넵니다. 이게 뭐야? 화실이요. 화실? 네. 제가 마련했어요. 홍대 근처에 형이 그림 그리실 수 있게. 민수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수진아, 고마워. 천만에요. 할아버지 뜻이에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내 꿈을 펼쳐. 화가로 민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 철수가 민수를 일으킵니다. 다시 시작하자. 가족으로 세 사람이 앉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녀. 끊어졌던 가족의 끈이 다시 이어집니다. 6개월 후 홍대 작은 갤러리. 박민수 개인전.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의 그림입니다. 감옥에서 그린 그림들, 속죄의 그림들, 용서의 그림들, 그리고 희망의 그림들. 이 그림 정말 감동적이에요. 작가님의 진심이 느껴져요. 관람객들이 감탄합니다. 한쪽 구석, 철수와 수진이 서 있습니다. 민수를 바라봅니다. 민수가 관람객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할아버지, 큰아버지 행복해 보여요. 그래.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봐.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할아버지도 행복하시죠? 응.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아. 수진이 할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아버지셨어요. 아니야. 너무 엄격했어. 민수 꿈을 인정 안 해줬어.
그게 후회야. 이제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철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가 다가옵니다. 아버지, 수진아. 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그림 정말 좋더라. 수진이 말합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철수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1년 후 철수의 집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합니다. 철수, 민수, 수진, 그리고 민수의 아내와 딸도 함께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자, 건배. 철수가 잔을 듭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힙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수진이 고기를 구워 올립니다. 고맙구나. 아버지, 이것도요. 민수도 반찬을 올립니다. 너희들 덕분에 배부르겠네. 철수가 웃습니다. 할아버지, 제 그림 팔렸어요. 민수의 딸이 말합니다. 오, 정말? 네. 300만 원에. 대단한데?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림 가르쳐 주셔서. 철수가 미소 짓습니다. 내 재능이야. 식사가 끝나고 철수가 서재로 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봉투를 꺼냅니다. 진짜 마지막 유언장. 펼쳐봅니다.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찢어버립니다. 이제 필요 없어. 창밖을 봅니다. 달이 밝게 떠 있습니다. 여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우리 가족 다시 하나 됐소. 당신도 기뻐하겠지. 철수가 웃습니다. 따뜻하게. 현재 한성건설 창립 50주년 기념식 대연회장 500명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 수진이 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성건설 50주년을 맞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수진이 객석을 가리킵니다. 우리 할아버지이십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철수를 비춥니다. 앞줄에 앉아 계십니다. 민수와 함께 박수가 더 커집니다. 철수가 일어섭니다. 무대로 올라갑니다.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또렷합니다. 50년 전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수진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줍니다. 우리 손녀 박수진 회장 부탁합니다. 철수가 수진을 안습니다. 자랑스럽다. 수진이 웁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든 걸 두 사람이 한참 안고 있습니다. 박수가 쏟아집니다. 기립박수. 500명 모두가 일어섭니다. 민수도 일어나 박수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대 위 할아버지와 손녀
50년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시작.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그것이 박철수 회장의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5년 후 철수의 85세 생일. 집에서 조촐한 파티입니다. 가족만 모였습니다. 철수, 민수, 수진, 그리고 증손자도 있습니다. 수진의 아들 3살, 증조할아버지, 아이가 뛰어옵니다. 오, 우리 지훈이. 철수가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무거워졌네? 응, 나 이제 컸어. 그래, 많이 컸어. 철수가 웃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케이크. 그래, 케이크 먹자. 가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철수가 촛불을 붑니다. 85개 촛불. 소원 빌었어요, 할아버지. 수진이 묻습니다. 응, 무슨 소원이세요? 비밀. 철수가 웃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그리고 여보, 하늘에서 지켜봐 주소. 케이크를 자릅니다. 나눠 먹습니다. 맛있어. 지훈이가 웃습니다. 얼굴에 크림이 묻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수진이 케이크를 떠줍니다. 고맙구나. 아버지, 저도요. 민수도 떠줍니다. 너희들 덕분에 배불러. 철수가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날 밤, 철수가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일기를 씁니다. 2029년 5월 3일. 오늘 85세 생일을 맞았다. 가족들이 축하해줬다. 민수도, 수진도, 지훈이도 행복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그때. 하지만 수진이가 왔다. 매일 찾아와 줬다. 희망을 줬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일어섰다. 민수와도 화해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돈도 중요하고 회사도 중요하지만 진짜 유산은 사랑이다. 가족이다. 그것을 늦게나마 깨달았다. 여보, 당신도 알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죠? 우리 가족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소. 사랑하오. 철수가 펜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 여보. 철수가 웃습니다. 10년 후 철수의 장례식.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화롭게, 잠결에, 미소를 지으며 장례식장.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회사 직원들, 업계 사람들, 그리고 가족. 민수가 영정사진 앞에 섭니다. 아버지 사진.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아버지. 민수가 절을 올립니다.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수진도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눈물이 흐릅니다. 고마웠어요. 모든 걸 잘 지킬게요. 할아버지 뜻을. 지훈이도 옵니다. 이제 13살. 증조할아버지. 저 증조할아버지처럼 될게요. 강한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민수가 아들의 어깨를 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처럼. 세대가 함께 절을 올립니다. 조문객들이 지나갑니다.
회장님, 명복을 빕니다.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전설이셨어요. 하지만 철수에게 진짜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가족, 사랑, 용서, 그것이 박철수가 남긴 것입니다. 장례식 다음 날, 수진이 회사 회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 하나, 수진에게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엽니다. 편지를 꺼냅니다. 펼쳐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녀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떠났겠구나. 슬퍼하지 마라. 할아버지는 행복했단다. 너 덕분에 10년 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할아버지는 죽고 싶었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 하지만 내가 왔어. 매일 찾아와 줬어. 손을 잡아줬어. 희망을 줬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고맙다, 수진아. 너는 할아버지의 기적이었어. 이제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줘. 회사를 잘 키워줘.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회사도 아니야. 사람이야. 가족이야. 사랑이야. 할아버지가 늦게 깨달은 거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래서 할아버지를 구했어. 민수도 용서해줘. 할아버지의 잘못도 있었어. 너무 엄격했어. 아들의 꿈을 인정 안 해줬어. 이제는 화해했지만 앞으로도 가족으로 지내줘.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손녀. 영원히. 할아버지가 수진이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뜻대로 살게요. 사랑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봄 햇살. 마치 할아버지가 쓰다듬는 것 같습니다. 수진이 일어섭니다. 회의에 가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야 합니다. 문을 나서기 전 벽에 걸린 액자를 봅니다. 할아버지와 찍은 마지막 사진. 둘이 웃고 있습니다. 환하게.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잘할게요. 문을 엽니다. 나갑니다. 새로운 하루. 할아버지 없는 첫날.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마음속에 영원히. 박철수 회장은 9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용서였습니다. 10년 전 병원 침대에 갇혀 있던 그는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손녀 수진이 희망을 줬습니다. 매일 찾아와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들과 화해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종이에 적힌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포기하지 마라. 그것이 박철수 회장의 마지막 유언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